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술의 기본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영상에서 보이는 몬드리안의 작품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검은색의 선? 아니면 빨갛고 노란색? 하얀 면이나 혹은 파란색 면이 먼저 보이나요? 지금 이야기한 선, 색, 면은 모두 미술 작품을 이루는 기본, 즉 조형 요소라고 합니다. 조형 요소란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로 점, 선, 면, 색, 형태, 명암 등이 포함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감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로 조형 요소인데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곡선으로 그릴까? 아니면 직선으로 그릴까? 혹은 어떤 색을 쓸까 생각하죠? 그리고 그림을 감상할 때도 여기는 무슨 색이 사용이 되었을까? 혹은 이 형태는 사진과 똑같다. 아니면 여기에는 밝고 어두운 명암이 잘 나타나 있다 라는 식으로 감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술의 기본인 조형 요소 중에서 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은 무수한 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과 점을 이으면 선이 되고 선과 선을 이으면 면이 됩니다. 직선은 정확하고 약간 딱딱한 느낌을 줍니다. 직선은 단순하고 측정하기 비교적 쉽기 때문에 어떤 물체를 빠르게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주로 직선으로 설계를 합니다. 반면 곡선은 부드럽고 조금은 복잡한 느낌을 줍니다. 곡선은 나무, 산, 구름 등 자연에서 볼 수 있으며 사람의 몸 또한 모두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다 같이 연필과 지우개를 들고 선 그리기 연습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다 같이 학습지 보면서 선 그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다가 본인 이름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직선 그리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요, 자를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직선을 그려볼 건데요. 직선이 지금 약간 인쇄 상태가 조금 애매하게 나왔는데요. 직선 어떻게 그릴 거냐면 처음에는 일단 똑같은 힘으로 먼저 그려볼게요. 똑같은 힘으로 쭉 이렇게 해서 직선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힘을 줄 건데요. 처음에 힘을 많이 줬다가 갈수록 힘을 뺄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처음에는 연필을, 그러니까 샤프인 사람들은 조금 조심하세요. 샤프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연필인 사람들은 힘 조절하면서 처음에는 힘을 많이 줬다가 직선은 직선인데 갈수록 점점 약간 연해지는 선으로, 약간 얇아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대로 약했다가 뒤로 갈수록 강하게 가는 선 그려보겠습니다. 살짝 그렸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한 번씩 연습해보고 내가 가장 안 되는 선을 여기 여백에다가 이런 식으로 쭉쭉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더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긴 선, 아주 길게 이렇게 해서 쭉쭉 연습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직선으로 그릴 수 있을 만큼. 자, 그 다음에 이제 곡선 그리기 갈게요. 곡선은 사실 정해진 정답이 없죠. 근데 직선이 아니면 모든 선은 다 곡선이에요. 직선을 그리다가 잘못 그렸어요? 그럼 그건 당연히 다 곡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곡선은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이제 몇 가지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포물선처럼 이렇게 그려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물결무늬처럼 그려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양하게 이렇게 그려볼 건데요. 이거는 거의 나무나 풀 그릴 때 사용하는 곡선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 곡선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포물선 같은 곡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똑같은 힘을 주고서 포물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릴 때는 여기 두 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전에 여기 위쪽에서 직선 그렸던 것처럼 세 줄로 한번 그려볼게요. 두 번째 거는 처음에는 진하게 그리다가 힘을 주다가 그 다음에 힘을 풀어요. 그 다음에는 반대로 힘을 뺀 상태에서 중간부터 힘을 쭉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결 무늬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처음에는 진하고 갈수록 연해지게
반대로 연하다가 중간쯤부터 확 진하게 이렇게 해서 그리는 거 한번 연습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곡선 그려볼게요. 세 번째 곡선은 약간 형태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가는데, 대신에 여기를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띡띡띡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뭐 일러스트 같은 거 그릴 때 간단하게 그린다고 이렇게 나무를 그리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무를 직접 관찰을 해보면 나무 이파리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정말 자연스럽게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걸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인 형태는 약간 동그랗게, 그래서 형태는 동그라미를 따라가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릴 때 보면은 이게 네모나게 그리는 거는 아니에요. 약간 성벽 그릴 때 약간 그리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약간 벽돌 쌓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런 느낌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아닙니다. 요 느낌과 요 느낌의 중간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연스러운 곡선인데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어디는 진하고 어디는 연하고 어디는 진하고 어디는 연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힘 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 조절하는 거를 연습도 할 겸 나만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곡선 그리기는 끝입니다. 직선 그리기와 곡선 그리기 연습이 끝났습니다. 네, 뒷면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뒷면에 보면은 도형 그리기가 있습니다. 선과 선이 만나면 면이 됩니다. 그 면을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 다음에 타원형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특히 이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자가 없으면 굉장히 연습을 좀 많이 해야지만 동그랗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얘는 숨을 참고 그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동그라미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동그라미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도 여기 살짝 이렇게 삐뚤어졌는데요. 동그라미는 여러 번 그려보면 조금 더 괜찮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 번 연습을 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세모 연습하겠습니다. 이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생긴, 혹은 이 세 개의 면이 전부 다 길이가 똑같은 정삼각형, 그 다음에 뭐 직각삼각형, 이 삼각형 형태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자를 쓰지 않고 최대한 직선으로. 두세 개씩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 사각형도 똑같이 직사각형도 있고요. 혹은 정사각형도 있고요. 다양한 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옆으로 돌리면은 마름모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연습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 만약에 종이가 좀 모자란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른 종이, 빈 종이나 아니면 공책 같은 거 아무거나 놓고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네모도 있고, 이렇게 생긴 네모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긴 것도 있고, 아니면 마름모도 있고,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원형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그리는 것들은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반으로 갈랐을 때 다 대칭이 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갈라도 대칭, 이렇게 갈라도 대칭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면 됩니다. 연습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선생님 지금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랑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딱 맞나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빠르게 휙 그리겠답시고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면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채점 이렇게 해놓은 거죠. 처음 시작하는 선과 선이 만나야지야만 면이 됩니다. 이 면이 이렇게 만나야지야만 타원형이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릴 때 조금 천천히 숨을 조금 멈추면서 그려서 마지막에는 만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다 보면 안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넘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는 약간 찌그러지고 여기는 너무 동그랗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우개로 살짝씩 지워가면서 최대한 대칭으로 맞을 수 있게 이렇게 고치면서 연습을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지의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명암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명암이라고 하는 거는요, 밝고 어두움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연필로 그려진 그림들에서 보면은 그냥 연필 하나 가지고서 인물의 밝고 어두움을 막 이렇게 색칠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마치 사진으로 그린 것처럼 인물이 흑백 사진 찍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실적으로 그릴 수도 있는데요. 이 명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연필을 눕혀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요만큼을 그릴 건데요. 처음에는 살살 밝게 가다가 점점 어둡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리다 보면 이 밝은 부분은 이렇게 좁게 그려요. 그러다가 갑자기 진하게 그려야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넓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면은 이 얇은 여기 옅은 부분은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이렇게 사각형의 형태가 유지되도록 그리면 되겠습니다. 연필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요. 살짝 눕혀요. 그러면 손으로 연필을 이런 식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잡고 그려줍니다. 내가 처음에 그린 부분이 너무 진했던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위쪽으로 더 올라가서 조금만 더 진한 부분을 만들어주고 가면 갈수록 어두워질수록 연필을 더 높여서 힘을 꽉 주고 진하게 이 힘을 줘야 되는데 연필을 세우고 있으면 당연히 연필이 부러져요. 부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좁아지지 않도록 마지막 부분은 더 진하게 진하게 그릴 때 힘을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 번 그리면 당연히 더 진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 갈수록 점점 진하게 그리는 연필 사용법도 여러분들이 익히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나중에 어디서 쓰냐면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 그렸었는데요. 사각형 옆에다가 이렇게 누워있는 마름모 하나만 붙이면 이렇게 육면체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여기 했던 이 명암 그대로 모서리 부분 진하게 하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연하게 색칠하고 이 물체가 바닥에 닿는 이 면, 맨 밑에 면을 좀 제일 진하게 해주고서 여기가 제일 진하고 물체랑 멀어질수록 점점 연하게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은 아주 간단하지만 육면체가 이렇게 입체로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은 학생들은 한 가지만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곡선 그리기를 통해서 나무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나무 그리는 거 간단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나무를 그릴 때 유치원, 초등학교, 그 다음 중학교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나무를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혹은 그냥 귀찮다고 바오밥 나무라고 하면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옹이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었을 건데요. 이거 말고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그 곡선 이용해서 나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오밥 나무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단풍나무 같은 그냥 화렵수 이런 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나무가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이게 사실적으로 안 보이고 되게 그냥 그림이다, 되게 귀여운 그림처럼 보이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는 나무 있죠, 생각보다 여기 기둥이 이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얘가 이만큼 두꺼우려면요, 나무 기둥이 만약 이만큼 두꺼워요? 그러면 나무 이파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뭇가지가 요만큼밖에 뻗지 않았는데요, 나뭇가지가 원래는 여기 위에까지 이렇게 더 길게 나와 있어야지야만 나무가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나무 기둥도 너무 직선으로 그리지 않고요, 우리 자연물은 전부 다 곡선으로 생겼기 때문에 곡선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선생님 하는 것처럼 어떤 데는 힘을 줬다가 어떤 데는 힘을 뺐다가 어느 곳은 힘을 줬다 어느 곳은 힘을 뺐다가 이렇게 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금 나무 기둥 그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부드럽게 곡선을 이용해서 조금 더 얇은 가지, 그 다음에 나오는 가지는 더 얇게 이렇게 해서 가지를 하나씩 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너무 대칭으로 나오면 재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얇은 가지,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얇은 가지 하나 더. 이렇게 하면 지금 겨울나무가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불쌍해 보니까 딴 거 하나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이파리를 사용해서, 이파리 곡선 사용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나뭇잎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거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뭇잎이 이렇게 풍성하게 났으면 좋겠다라는 선을 표시한 거고요. 이 선을 연하게 그려주고, 실제로 이제 나뭇잎이 그려지는 선을 이렇게 더 진하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너무 똑같이 따라서 이렇게 그리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약간 이렇게 패이기도 하고 조금 더 넘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자연스럽게 그려주면 됩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하나하나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나눠주고 이쪽에도 조금 이렇게 해준 다음에 좀 심심한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나무 이파리를 살짝씩만 더 그려주거나 아니면 명암을 넣어서 색칠을 살짝 해줘도 됩니다. 이쪽은 나무 껍데기처럼, 나무 껍데기는 약간 직선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서 좀 강인한 느낌을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갬성, 이파리 이렇게 날아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주시면은 그림이 조금 더 이렇게 재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배웠던 그 곡선, 그 다음에 명암, 그리고 힘 조절 하는 거 이용해가지고 나무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래도 나는 시간이 더 남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의 두 번째 챌린지입니다. 자동차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본인이 그릴 수 있을 만큼의 자동차. 선생님 자동차 빨리 그린다고 하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창문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등 이렇게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것 같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자동차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죠? 실제로 자동차 어떻게 그리면은 조금 더 잘 그릴 수 있는지 이번에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가 있으면 자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가지고서 자동차를 그리기 위한 틀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해서 그릴 겁니다.
여기는 2cm, 한 칸당 2cm, 2cm에서 정사각형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총 길이는 14cm. 그 다음에 밑에는 2cm. 한 칸당 2cm. 이렇게 해서 먼저 칸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4cm, 한 칸당 2cm, 그 다음에 세로가 총 4cm, 여기 똑같이 한 칸이 2cm,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이 칸 안에 맞춰가지고 자동차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생각보다 자동차가 좀 납작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가 타는 자동차가 그 아주 큰, 이렇게 높은 그런 차 말고요. 그냥 일반 승용차로 생각을 하면은 이 정도 사이즈로 그려주면은 거의 이제 크기가 맞습니다. 일반 사이즈의 그냥 승용차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바퀴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직선을 딱 그려주고요. 이 안에다가 바퀴를 그려요. 이 비율을 맞추는 거야. 두 번째 칸에다 바퀴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두 번째 칸에다가 바퀴를 그려요. 그 다음에 여기 앞바퀴가 있어요. 앞바퀴랑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요 점이랑 이렇게 살살 이어주세요. 살살 이어주고 하나, 둘, 두 칸 가요. 여기에서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너무 다 내려가지 말고요. 트렁크가 있어야 되니까 살짝만 위쪽으로 약 한 3분의 1 지점 정도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자동차의 형태를 그려주는 겁니다. 끝에 트렁크 그려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이렇게 끝에가 너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은 차가 자동차스럽지가 않으니까 약간 동그랗게 해주고, 여기는 이 선은 이대로 일자로 쭉, 이 자동차 여기 밑에 부분 일자로 쭉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은 너무 이렇게 앞에까지 다 튀어나오면은 되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 본네트 이 부분은 여기 중간 요 갈라놓은 선을 기준으로 살짝 이렇게 위아래를 나눠줍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굴려서 나눠주고, 본네트 적당히 살짝 올려요. 아까 그렸던 여기 앞에 있는 이 선이랑 이렇게 맞춥니다. 그 다음에 살짝 더 동그랗게 이제 굴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좌석이랑 뒷좌석 창문을 나눌게요. 여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창문을 나눠주면 됩니다. 창문 너무 일자로 내리면 웃겨요. 창문이 대부분 이렇게 약간 디자인상 이렇게 옆으로 휘어 있더라고요. 살짝 휘어주고, 여기도, 그 다음에 뒷좌석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리고 싶은 대로 뒤쪽에 비치는 좌석,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에 보면은 사이드 미러가 있어요. 사이드 미러도 그려주고, 약간 이렇게 물방울 모양처럼 사이드 미러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앞에 등, 그 다음에 번호판 옆에서 보면 약간 납작하게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이 중심선을 따라서 여기에 이제 그 손잡이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바퀴 굴러가는 선에 맞춰서 차문을 나눠주고, 그다음에 자동차 바퀴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은 자동차도 완성입니다. 자동차라는 거는 사실 자동차마다
자동차 종류, 그 다음에 자동차 만든 브랜드에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 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자동차는 여기 앞에 본네트가 좀 더 짧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이 트렁크가 좀 더 길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승용차 같은 차들은 대부분 이런 비율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배운 거는 일단 자를 이용해서 직선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이 직선에 있는 칸에 맞춰서 바퀴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 곡선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자동차 모양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직선 그리기, 곡선 그리기,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세모, 네모 형태도 그려봤고요. 그리고 명암 표현까지도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학생들 위해서 나무 그리고 자동차 그리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시간을 들인 만큼 여러분의 실력이 향상되는 거니까 연습 많이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 감사합니다.